자,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도출하는 사고, 이것을 저희가 추리, 리즈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추리적인 사고가 구체적으로 내용으로서 표현이 된 것, 이것을 논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개념으로 한다면은 추리, 논증, 추리와 논증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사실 어떤 때는 추론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는 전부 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 추리는 저희가 보통 리스닝이라고 씁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추론이란 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추론은 infer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논증은 argument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논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논리학적 개념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추리와 추론은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번갈아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과거에 합리론자와 또는 경험론자의 대결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특히 경험론자들은 이 리스닝이라는 추리적인 부분을 주로 순수 이성적 사고로 표현합니다. 순수 이성. 자, 순수 이성적 사고라는 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학, 1 더하기 1은 2다. 이와 같은 하나의 약속이죠. 개념에 대한 약속된 것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 이것을 리스닝 추리라고 불렸고요. 인프런스라는 단어는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얻게 되는 사고, 이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 문제도 두 가지 완전히 구분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혼동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 저희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추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 이러한 순수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은근히 가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수 이성적 사고에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추리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논증은 무엇인가? 자, 논증이라는 것은 이런 순수 이성적인 추리적인 것은 사고입니다. 전부 다. 여기도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 사고인데요. 자, 이런 사고를 실제 글로서 표현이 될 때, 자, 표현된다는 것은 하나의 글의 의미가 부과된다는 거죠. 자, 의미가 부과되는 것, 이것을 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추리의 예시는 A라면 B다 또는 B이면 C다. 따라서 A는 C다. A, B, C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이 없게 된다는 하나의 사고적 과정. 이게 바로 추리입니다. 하지만 논증은 자, 여기서 A, B, C에다가 문장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동일한 이거는 형식이고 자,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다가 그대로 문장을 표현해서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논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추리와 논증이 완전히 구분된다. 문제 형식은 구분이 많이 되고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통하는 하나의 사고는 동일한 사고가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리와 또 논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다음 아래는 이야기 내용과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야기에 대한 관한 설명이 자, 문제 잘 보셔야 되죠. 확실하게 맞는 것. 확실하게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저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확실하게 라는 표현이죠. 즉 이야기 내용을 보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이야기 내용을 보죠.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나 현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고를 열었다. 그 금고에 들어있던 것이 꺼내어졌고 그 여자가 재빨리 사라졌다. 한 경관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몇 개가 확실히 맞는가를 볼까요? 첫 번째, 주인이 자기 상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상인이 전기불을 껐다라고 돼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금고를 열었다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저 상인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죠.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주인 외에 상인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그 강도는 여자였다. 자, 한 여자가 현금을 요구했는데 이 여자가 이런 현금 요구만 되면 무조건 강도인가? 강도의 종류는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틀렸죠. 현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4번, 금고를 연 남자는 주인이었다. 자, 금고를 연 사람은 주인이 맞지만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 내용만 보고 철저히 보시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로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예제 형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하게 맞는 거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약간 모호하다 생각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추리의 형태는 결국은 여러분들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표현들 확실하게 맞는 것은 실제 문제에선 반드시 참이라고 또는 추리하는 것으로 옳은 것이라는 표현을 저희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런 사고, 요거를 보아서 그 다음에 이야기 내용을 확인을 할 때 이건 전부 다 새로운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내가 파악하고 도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추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극단적인 문제예요. 답은 연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가만히 보면은 그럴듯하지만 뭔가 하나씩 빠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고 또는 새로운 가능성도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의 수거되는 확실히 맞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